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대단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IT 프린스 우리 박철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이번 주 증시 어땠는지 짤막하게만 한 10초 정도만 한번 듣고 가죠.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네, 일단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작해서 반등세가 그래도 잘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미국 글로벌 증시 이제 지표 발표도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회피하기 위한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물이 좀 출회가 됐던 게 오늘 아쉽지만 조금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최근에 반등이 좀 많이 나왔었고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술적 영역이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지표 발표도 앞서 남아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 또 이제 FOMC 결과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씩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좀 드리자면 계속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아직 지금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도 남아 있고요. FOMC도 있고 굉장히 많은 대외 변수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변동성장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짧게 어떤 단기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비중, 한 절반 이상의 비중들은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성장주들의 비중을 좀 확대해 놓으셔야 변동성장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이 있고 실체가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가람 매니저님은요? 저는 좀 다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저께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새로운 선물에 대한 선물 월물과 옵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짧지만은 제 화면도 같이 띄워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선물 지수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화면을 보게 되면 위에하고 아래가 다릅니다. 위에는 위에는 이제 3월물, 이제 새로 시작한 3월물이고요. 아래는 연결 선물 지수입니다. 보시면서 자,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위에 지금 3월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395였고 종가가 395.95였어요. 근데 연결 지수로 봤을 때 연결은 또 399.40의 종가가 마감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월물 간의 차이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선물이 개파락해서 시작한 걸로 보일 수 있던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4.9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상황에서도 선물이 더 싸고 현물이 비싼 백어데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도 약했던 모습이 있었고 물론 미증시의 영향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증시 영향 외에도 이런 선물 옵션에서 파생적인 모습에서의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관점이 뭐냐면 이 베이시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이것만 초점을 놓고 보신다면 아마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이 없어지고 이제 점점 이제 콘데인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를 보신다면은 필히 베이시스와 이 선물 옵션에 대한 모습도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살짝 어려울 것 같아서 하방 쪽으로 열려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계속 지켜보고 아직은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지켜는 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물과 베이시스가 벌어졌다라는 얘기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더 쌉니다. 주식이 비싸요. 그러면 이 싼 거를 사고 싶지 비싼 거를 사고 싶지가 않거든요. 우리들조차도 비싼 거는 왜 사냐라고 말을 하고 싶을 텐데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 상에서도 알고리즘 상에서도 저가를 매수하고 고가를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백어데이션인데 이 베이시스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베이시스가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분명히 지수 관련 종목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 베이시스가 유지가 되면서 선물이 싸고 주식이 비싼 상황에서는 지수와 크게 연동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게임주와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올라갔고 제약바이오도 아래에서 올라갔던 이유가 이러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니까 시장을 보실 때 이 베이시스가 전날보다 얼마나 격차가 좁혀졌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지수 관련된 종목을 볼 것이냐
지수와 연동이 안 된 종목을 볼 것이냐. 이걸 알겠습니다. 선택하면은 아마 기준점이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종목 선택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채팅창에서 은결님께서 저희 세상을 자주 봐주시나 봐요. 웃음 주는 명MC님, 네오이즈 보고 하락장에서도 웃음이 나네요. 우프당, 저도 이제 울면서 웃었습니다. 요거 네오이즈가 뭐 이가람 매니저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0%였는데 오늘 제가 시초가로 매도 처리했더니 와 10% 올라가 버리네요. 아 역시 과학입니다. 주식은 과학이에요. 제가 저 어제였잖아요. 네. 어제 원래 바이브 컴퍼니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오이즈 있었는데 제가 실적 비교하면서 네오이즈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역시나 반대로 네. 하셔가지고 여러분 아쉽네요.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 종목 고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여주시죠. 갑시다. 네오이민텍입니다. 요거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 11,000원에 사셨고 1,750원에 오는 종가입니다. 비중 20% 들고 계신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볼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습부터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네오 이뮤테이크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바로 또 자료를 띄워놨는데 제 모니터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는 항상 장 끝나고 나면 매일매일 시장 분석을 해서 제 스스로한테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제가 남긴 그 기록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가 왜 올라가고 있느냐부터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마이너스 30%대가 올라가게 되면 내려오게 되면 금융위기가 아닌 이상은 늘 반등은 보였다라는 데이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늘 12월 달이 강세였었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서는 늘 강세였던 모습이 있었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후로 특히나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컨퍼런스가 마감을 하게 되면 그다음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게 늘 1년에 한 번씩은 늘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비중은 줄이고는 구조적인 구조 조정이 들어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밸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바이오테크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바이오라고 해서 바이오 ETF인데 이거를 월봉으로 보여드리면요. 진짜로 12월 달 항상 올라가느냐. 12월 달 2017년 12월 양봉, 그다음에 내려오고 있었던 2016년 12월 달 양봉, 그다음에 19년도 12월 양봉이죠. 그다음에 20년도 12월도 양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1년 12월 양봉입니다. 제약바이오는 늘 12월은 강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리고 밸류적인 모습도 이제 부담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제약바이오에서 특히나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크게 이슈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게 되면 참가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서 대면 참석을 하느냐 비대면이냐가 중요한데 대면 참석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게 되면 네오이뮤텍이 대면 참석을 하고 그 외 올릭스와 SK바이오팜, 파멜신이 참석을 하죠. 그 실제로 보게 되면 네오이뮤텍 말고도 올릭스도 최근에 발표하고 나서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파멜신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JP모건에 참석한다는 발표 이후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네오이뮤텍도 올라가고 있지만 SK바이오팜 이 무거운 종목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오이뮤텍이 최근에 올라가다가 오늘은 음봉인데 매수가가 11,000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수와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크게 연관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고 특히 네오이뮤텍 같은 경우는 대면 참석을 해서 그냥 발표만 하려는 게 아니고 지난번 면역항암회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기술 논의, 앞으로 상업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기술 논의,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네오이뮤텍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 종목은 최소한 JP모건 컨퍼런스 때까지는 상승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를 무시하고라도 11,000원이면 오늘 시초가이신데 이거는
우선은 좀 더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떨어진다면은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예. 오히려 버텨보고 올라간다면 전고점까지 가는지 이러한 모습만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JP모건 컨퍼런스 지금 저희도 이걸 다룬 게 한 3-4번 돼요. 네. 아직까지 요 약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약발이 남아있어서 지금 신규 진입으로 영역으로 봐도 좀 괜찮아요? 일단은 지금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뭐 작년에도 방송에서 같은 방송이었는데 그때도 이게 좀 집중이 됐었거든요. 예.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을 때는요. 사실 다음 달 이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통 D-10 요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올라간 경우도 많았고요. 시간의 문제일 뿐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눌려있던 저평가 매력이 있었던 또 제약바이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이런 일정들까지 힘을 실어줬던 상황이라서 예.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보단요. 하지만 일단 추세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네오이민텍 어차피 지금 약간의 약손실 구간이긴 한데 추세가 이미 좀 남아있는 상태고 일정이 워낙 또 빵빵한 일정들이 있고 앞서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면이기도 하고 사실 이 회사 측에서의 어떤 이 기술 추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예. 지금 임상 결과를 또 한번 최근에도 발표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컨퍼런스에서 또 한번 어필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전고점 노려보시고 예. 그래도 혹시나도 조금 운봉 형성되면서 추세가 좀 바뀐다라고 한다면 뭐 한 번 정도 접었다 가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리스트 아까 올려주신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기업들이 보통 평균적으로는 D-10일 전부터 쭉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경우가 나왔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인 디테일이 필요하지만 확실히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네, 많이 그런 있습니다.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네오이뮨텍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다날입니다. 16,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7,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비중 10%인데 다날 3개월 차트를 보니까 지금 5,500원, 6,000원 뭐 여기서부터 18,000원까지 쭉 올라와 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가 17,200원이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 IT 프린스가 먼저 쫙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앞서 그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16,3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약수익 구간에 좀 있으신데 일단 다날이 최근에 뭐 시장의 어떤 흐름과 상관없이 굉장히 추세가 좋았습니다. 일단 다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예. 잠시 화면을 보여드리면 다날을 보통 어떤 회사라고 기억을 하세요? 다날이요? 네. 결제. 그렇죠. 결제 회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커머스라든지 결제 쪽 사업부가 가장 매출 비중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는 컨텐츠 쪽도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도 하고 있거든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 그래요? 업황도 하고 있습니다. 달콤 커피 기억하시죠? 아, 그게 다날 다날입니다. 거예요? 다날에서 하는 건데 아. 제가 사실 다날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제가 예. 예전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유통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지금 기존에 있었던 사업부에 이런 핀테크가 붙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다날 핀테크라고 하는 자회사를 갖추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사실 암호화폐죠. 이 페이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체를 잘 모르겠고 분석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요. 예. 다날이 굉장히 핀테크 사업을 잘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전에 뭐 구글 스토어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또 수면 유통 쪽과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GS 뭐 편의점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핀테크 쪽 사업부에서 이 암호화폐 사업부에서도 실적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부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에 성장 모멘텀까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주가 추이 상당히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재무제표를 보셔도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적자였던 기간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기도 하고 여기에 성장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문제는 지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 마음에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주요 매물대 영역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예. 지금 15,000원 부분이 지금 주요 1매물대,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1매물대 하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지지를 좀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5,000원을 딱 잡지 마세요. 왜냐면은 매도로 유발하는 또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15,000원보다 살짝 아래쪽 그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 그다음에 상방 계속 열시요 한 5% 정도 선에서 종가 기준에서 한 5% 정도 선에서 익저가를
빠르게 해서 올려가시면서 계속 추세를 좀 따라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네. 요거 몇 개월 추세로 봤을 때 계속 추세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실 외국인들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은 기술적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뭐 홀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날 말씀해 주셨고 이거란 매니저님 뭐 다날 코멘트 추가적으로 할 거 있을까요? 간단하게 딱 두 마디만 간단하게. 드리면 싸이워드 관련주 그리고 페이코인의 해외 진출 기대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상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떤 종목이 채택이 됐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종목 갑니다. 한네트입니다. 9,8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이고 6,910원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비중 8% 정도 들고 계신데 이제 슬슬 2차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될 타이밍 같던데 혹시 맞나요? 이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 분할 매수의 그 기술과 타이밍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한네트 일단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볼까요? 이 한네트가 그동안 움직였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그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경험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만약 내려와서 사실 뭐 차트만 놓고 봤을 때 6,000원 라인대에서 지지는 잘 받아낸 거는 맞아요. 잘 맞은데 앞으로 이게 뭐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걸로 따지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테마주로 형성이 되면서 한네트가 디지털 화폐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테마주 형성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고 차트적으로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정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앞으로 성장하느냐로 봤을 때도 봤을 때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은 뭐 자동화 기기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은행 점포도 무인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점포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기보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그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이 단가를 낮춘다라고 해서 과연 올라와 나올 수 있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이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신규 매수를 해서 차라리 손실금하고 다른 종목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나는 만큼 손실금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계좌 방어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네트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박철수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한네트 뭐 얘기하실까요? 한네트 앞서서 굉장히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저도 사실 이 종목은 아주 길게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코로나 수혜주로 좀 엮였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키오스크 관련주로도 엮여서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많이 그 당시에 올랐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오르지 않고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거품도 많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나 실적 대비했을 때 아직도 조금 고평가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PBR 1배 미만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PBR 10배 미만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히만 계산해도요. 그래서 아직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노출이 돼줘야 그때 한번 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다만 지금 10월 저점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전저점에서 잘 방어해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한 6,400원 정도만 지지를 좀 해주면 위에서 박스권 전략으로 가서 한 7,500원 이상에서는 저항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급을 좀 보시면서 밀린다라는 느낌이 나온다면 저는 교체 매매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관련되어 있는 개별 호재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재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기회비용을 살리는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그렇게 뭐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물줄기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고 한네트 요거를 이제 단가를 낮춰야 되나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략을 잘 수정하셔서 요거를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만도입니다. 66,994원에 사셨는데 지금 58,500원까지 떨어져 있고 비중은 6% 정도입니다. 잘 나가다가 이제 자율주행 부분 요거를 또 이제 분할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떨어지더니
회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미국에서 리비안이 오르면서 뭐 우리나라에서 들썩들썩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만도도 뭐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는데 또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뭐 IT 프린스 님이 먼저 가실까요? 네, 일단은 만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중장기로 베팅하기에는 조금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정성은 있어요, 확실히. 왜냐면 지금 사실 재무제표만 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작년에 800억 원대였어요. 예.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보시면 지금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 재작년 실적을 이미 넘어서는 전망이 이미 계속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실제로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봐도 700억 원대, 700억 원대, 500억 원대 실적이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80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보면 굉장히 탄탄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요 종목 좋지만 문제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예.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다가 또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예. 그렇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요, 딱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큰 급등락보다는 일단 박스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66,994원. 예. 일단은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고점 영역에서 조금 위긴 한데 일단은 한 65,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룸을 좀 열어놓으시고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대신 손절 라인은 당연히 한 55,000원 정도 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5,000원 선을 네. 손절 라인으로.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도? 만도 뭐 저도 같은 의견이다. 이거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예. 만도 같은 탈룰라 경우에는 될 수 있으니까 좋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만도가 예. 참 좋은 종목이었죠. 좋은 종목이었는데 이게 참 이었는데? 분할을 한다는 자체가 예. 우리나라 종목도 치고 분할한 거 치고 그 이후에서 올라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도는 본업은 샤시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자율주행이었는데 그렇죠. 자율주행을 떼어내는 거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샤시를 보고 투자했다기보다 자율주행을 보고 투자했던 모습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로만 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철수 매니저님의 의견과 동의를 해서 뭐 추가적인 멘트 따로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SH 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제주 반도체. 요거는 저희 뭐 박철수 매니저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전참투에서 네. 또 이제 송유 매니저가 갖고 왔던 종목이잖아요. 제주도는 뭐 귤과 바람과 돌과 네. 반도체가 유명하다. 네. 지금 제주 반도체 7,1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현재가는 6,590원. 비중은 30%. 한 봐주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쿨하게 딱 남기시고 떠나셨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볼까요?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예. 올라오긴 했는데 이번에 뭐 IT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뭐 제주 반도체는 예전에는 뭐 인맥으로 엮이면서 인맥으로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7,100원에 비중이 30%라면 매수가가 사실 좀 낮지가 않거든요. 7,100원이면은 이자이란 얘기인데, 이거를 비중 30%에서 지금 자리에서 뭔가 전략을 짜본다면 이건 전 차라리 좀 비중 한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서 제주 반도체 이것보다는 차라리 단기 수익을 원하신다면 지금 시장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예. 아래 자리로 박스권 영역도 있고 올라오고 있는 선들로 봤을 때 딱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6,2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됩니다. 6,200원 가격대 라인에서는 항상 올라오다가 내려오더라도 반등을 줬던 모습이 있었던 자리가 요 6,200원 자리인데 예. 이거를 깨게 되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다면 6,200원이 깨진다면 이전에 이거 현금화해서 다른 종목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다려봤다가 지수가 좀 돌리거나 IT 쪽이 한 번 더 돌리게 되면 지금 제주반도체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또 회복은 가능해 보여서 예. 6,2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가지고 있다가 본전에는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비중이라도 줄여놓고 좀 시장과 맞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라인을 손절 라인을 터치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철수 매니저는 어떠세요? 제주 반도체 좀 가지고 가도 되는 쪽으로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12월 이제 12월 달인데 예. 초반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항이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이미 11월 달 지난달에 차트를 보시면 이미 한번 저항을 받고 밀려내렸던 부분인데 역시나 급등이 나오는 줄 알고 올라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제 고점 뚫고 더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윗꼬리에 달고 음봉, 장대봉 만들면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을 하고 있는 회사긴 한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섹터의 어떤 악재였거든요. 고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부터는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태긴 해요. 시스템 반도체도 계속 좋았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다시 한번 붐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생각보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는 좀 밀렸지만 사실 뭐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예. 제주 반도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미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좀 됐던 부분들이 좀 있고 오히려 제주 반도체는 사실 위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요새 호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 쪽 회사 쪽으로 좀 옮겨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일단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전 조금 더 아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00원 더 아래로. 네, 살짝 아래인데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전 6,000원 정도까지. 네, 6,000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6,000원까지? 네, 이매물대 하단 부분인데 여기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역시나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오면서 7,000원 정도를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도 그 이상까지 가기에는 조금 지금 소외받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이 있어서 예. 조금 올라왔을 때 교체 매매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율 매니저 전화 와가지고 혹시 전화 오시면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포스코입니다. 29만 7천 원에 사셨고 28만 1,500원, 비중 20% 정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포스코 사실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뭐 물적 분할한다, 인적 분할한다 하다가 지금 뭐 물적 분할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멘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 뭐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갈까요? 아니면 이가람 매니저 제가 갔다 올까요?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요 일단 뺍니다. 일단 뺀다. 네, 왜냐면 지금 오늘 아까 이가람 매니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분할 얘기 나온 다음에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확률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회사 자체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적인 회사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회사잖아요. 포스코라고 예. 한다면. 하지만 이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 그 과거 전례 많은 기업들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예. 이게 매물로 출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식은 사는 사람이 많아야 사는 사람의 인기가 많이 있어야지만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예. 일단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안고 지금 갖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점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저점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 일단 오늘 하루 밀렸습니다, 하루. 근데 이게 지금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지선을 좀 만드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열어놔야 되는 거죠. 차트를 길게 놓고 봐도 3개월 차트나 뭐 1년 차트 놓고 네. 봐도 어쨌든 고점 찍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네. 그런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밑으로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일단 근데 지금 오늘 종가에서 전저점까지만 가도 그러면 거의 한 2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손실이 큰 겁니다, 사실. 그렇죠. 한 8%, 7, 8% 네, 그래서 되는 지금은 거니까.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고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불안한 심리가 좀 완화됐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적으로도 편한 매매가 되실 것 같아요.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에 대한 의견 지금 의견에는 좀 동의하세요? 일단은 좀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겠다. 네,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그럼 철강 쪽은 어떠세요? 철강 업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철강 업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에서 원재료 값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 예. 그동안 좀 이슈가 됐던 어떤 악재였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반등은 나타날 수는 있어요.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철강이 다시 주도주로 해서 이전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를 본다면은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왜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저가 반등이 많이 세게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슈로서 봤을 때 그동안 뭐 철강에서 올라왔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올라왔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강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리스크가 많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할 수가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들을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 점처럼 큰 성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그래요? 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철강주들도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은 이제 애들이라기보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잘 진행이 되고 미국에서 어떠한 실적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예. 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 종목들 이외에 다른 쪽을 본다면 아무리 뭐 이번에 현대제철이 현대 관련해서 판가 인상도 있고 모두 했다라고 하지만 예. 이전과 같은 큰 시세가 나타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업종 너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박철수 매니저는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왜냐하면 미국에서 뭐 인프라 투자 법안에 뭐 그런 얘기들, 뭐 네. 부양책 얘기들, 그리고 다 뭐 뒤집어 엎는다는 그런 뭐 인프라 투자 얘기들, 금리 인상하면은 거기서 경제가 재개된다는 얘기들, 요런 걸로 있어서는 네. 경기 민감주, 좀 특히나 포스코 같이 이렇게 뭐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고 요러는 기업들은 네.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철강업종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올해 사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올해 뭐 그리 초반 빼고는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잖아요. 예. 사실 5월 달에 한번 고점 만들고 계속 밀려 내려왔던 그런 상황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주가가 좀 오버슈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컸어요. 실제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죠. 그래서 철강주들이 전체적으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가이던스가 사실 3분기 때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한 3조 좀 넘게 나왔는데 예. 2조 초중반까지 내려오는 걸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일단 조금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철강 쪽에 대한 어떤 수급의 이동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수가 엄청 치고 올라가는 장도 아니고 최근에 반등도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뭐 제약바이오 이런 관련된 컨퍼런스 같은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잘 가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철강주 지금 차트만 보면 굉장히 바닥권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수급적인 유입 측면에서 좀 더 강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비슷한 차트에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철강업종 전반까지 저희가 한번 커버를 해봤습니다. 두 분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채팅에서 지금 뭐 그 김세영 아나운서가 막 채팅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목 상담, 그 종목 올리는 줄 알고 네. 그 바이브 컴퍼니 네. 어제 마이너스 10%인데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상담 올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채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담입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볼게요.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자, 알체라입니다. 역시 요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체라 16,800원에 사셔서 13,200원, 32,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중 30% 정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알체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윤영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요거는 이거라 매니저님부터 가볼까요? 알체라? 알차라가 메타버스로만 알고 계실 텐데 예. 알차라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 뭐 제페토 관련해서 뭐 스노우 카메라에 들어갔다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사실 뭐 시세가 나타난 거는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간 건 있어요. 하지만은 알차라에 대한 종목을 좀 파고 들어가게 되면요. 예. 이거는 인천공항 가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김포공항도 있고 제주공항도 있지만 얼굴 안면 인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장컨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알차라가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알차라는 사실 미국이랑 이제 미주 쪽에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이 이제 건조해지면 산불이 납니다. 근데 산불 나죠? 근데 그 산불을 사람이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연기가 올라오는 거를 보고 불이 번져야만이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가가지고 불을 끕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산불을 진압하는가? 그렇죠. 근데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캐나다과 미국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람들보다 이 알체라의 인공지능 카메라가 그 산불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산불이 크게 번지는 걸 막은 게 알차라의 기술이에요. 그렇다는 예. 얘기는 알차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뿐만 아니고 예. 그거 외에 진짜 본업이 미국, 호주, 산불이 잘 나는 이런 지역에서 산불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적인 기술 기업이 알차라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예.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크게 이슈 부각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 종목이 좀 더 올라가야 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실적이랑 비교했을 때 이거 밸류에이션 안 비싸요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제약바이오로 본다. 그러면은 약 꿈을 보면서 한단 그렇죠. 말이죠. 그것처럼 사실 알차라도 예. 좀 그런 꿈을 좀 꿔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지금 그 카메라 말고도 인공지능 인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산업을 본다면 결국 메타버스가 커질 거고 모든 산업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얼굴 안면이 들어가서 제페토가 또 글로벌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예. 분명히 또 알차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 주가 변동성은 좀 견뎌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래자리 더 빠지게 되면 많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 뭐 36,800원에 32,000원인데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을 해라 아니면 뭐 비중이 30%인데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해라라고 하기보다 이 종목은 일단 좀 기다려봤다가 매수가 오게 되면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시되 매수가 오게 되면 비중을 줄여라. 매수가 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아마 미국 쪽에서 아마 내년도에 미국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뭐 바이브 컴퍼니는 세영 아나운서한테 무조건 빼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체라 같은 기업은 뭐 지금 뭐 이가람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도 지금 뭐 C랩도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네. 바이브 컴퍼니도 세영 아나운서가 들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메타버스 전반적인 거랑 알체라랑 그리고 다른 종목들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알체라가 굉장히 뛰어난 건 맞고요. 선도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핫했던 이런 섹터들 특히나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섹터들인데 같이 초반에 다 같이 올랐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바이브 컴퍼니는 빠지고 어떤 종목은 또 오르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요.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NFT라든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로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무작정 아무나 샀다가는 이게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어떻게 보면 또 실적을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물론 그래서 지금 알트라는 아직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 예. 항상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부각이 되거나 또는 수급이 몰리거나 테마가 형성됐을 때 올라가는 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시세가 나왔을 때는 좀 빨리빨리 빼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요. 다행히도 지금 현재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매물대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땐 31,000원 정도 선만 좀 지켜주면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한 38,0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수가가 얼마였죠? 매수가가 이게 지금 매수가가 아까 제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알체라 36,800원이 매수가였고 네, 비중 일단은 30%. 일단은 지금 예. 상단분의 매물대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매수가보다는 좀 더 위까지 열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하지만 일단 방금 잡아드렸던 한 예. 31,000원에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만 여기서 한 34,000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온다. 저점 형성하고 그렇게 되면 중장기 이평선을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상향 예. 돌파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또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체라를 비롯해서 다른 메타버스주 가지고 계신데 파란불 켜지시는 분들도 좀 힘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지금 상담 시간을 대폭 늘렸는데도 상담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네. 뭐 게임주부터 비롯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G도 있고. 근데 저희가 요거를 도와드리지 못한다는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 조금 8시쯤에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일찍 올리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해드리니까 그거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샵 2034 좀 안내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샵 2034로 캘린더라고 보내시면은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시황적인 내용들하고 뭐 종목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참고사항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예쁜 뿡어님께서 C랩 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야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박철수 매니저님 샵 2034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방송 시간이 항상 좀 부족합니다. 많은 종목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인 만큼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많은 주식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샵 2034번호로 박반장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정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는 샵 2034 캘린더고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은 샵 2034 박반장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자, 두 분 오늘 뭐 바로바로 상담을 하시느라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